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6월달, 7월달, 이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PBM 등재가 이제 각 경쟁사별로 이제 나오는데요. 자,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이장 이하 C레벨들이 여기에도 뭐 전력을 좀 다한다는 뭐 내용들인데요. 자,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럼에도 수급에서는 양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종가상으로 15만을 좀 이탈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이 8% 넘는 장대 연봉의 어떤 부담 부분을 5일 동안 플랫형으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입니다만 이 V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일선 회복도 좀 쉽지 않으면서 그나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이제 이 5일선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면서 캔들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캔들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말 자체는 이 매도세라든지 매수세가 뭐 강하게 붙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이 굉장히 이제 제한된 흐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15만 5천 원대 어떤 시도 흐름들을 내지 못하고 15만 원대에서 이제 지지 흐름들을 오전장에 하다가 오후장에 이제 14만 9,600원 시간에도 이제 큰 흐름 없어서 일단 100원 밑으로 빠졌죠. 그래서 15만 원을 좀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고,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수급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일단 양매도를 하는 흐름이었고,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 속에서도 지난주에 한번 살짝 이제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이 조금 수급 개선이 좀 나오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어제하고 오늘을 다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흐름들이 프로그램의 어떤 매도 흐름들이 좀 바뀌어야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과 수급의 어떤 개선이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처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 요게 보통 이제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이제 주가가 빠질 때 뭐 16만원 이하 15만원 뭐 이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 전환을 하면서 이제 바꾸는 어떤 구간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 PBM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처럼 이제 빠르게 이제 극복은 되고 있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 왔던 이 3월 달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복귀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18만 원대까지 이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올라갔고 그 뒤에 어떤 이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면서 윗단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 박스권을 다시 이제 이 3월 달에 어떤 박스권 형태로 만들면서 조기에 이렇게 못 돌아왔기 때문에 이 5월 달에 이제 나왔던 이때는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뭐 친부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이때는 이제 바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장대 연봉을 낼 때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밀어내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때 어떤 이제 거래량이 대거 이제 매도세 물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로 이 부분들을 이제 전환하는 어떤 물량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주가는 부진한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과 3, 4병의 어떤 이제 이 합병 관련되는 이제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출시 이후에 PBM 등재가 계속 이제 하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후에도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봐 보면요. 이제 WAC 가격 이제 뭐 이 리스트 가격 관련되는 부분들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경쟁사마다 지금 내놓고 있죠. 근데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PBM과의 어떤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각사마다 전략이 좀 다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험사 등재가 일단은 이제 양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형 PBM사가 뭐 있습니다만 중소형 또 PBM사도 있고 뭐 공보험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가 전략도 이 각사마다 좀 다르게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기사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가격이 이제 결정되면서 전략의 눈길이 끌고 있다. 근데 이제 PBM 자체 내에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삭제가 되었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어떤 캐파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오리지널이 이제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 PBM에서 뭐 계속 이제 등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지금 이제 PBM에 등재가 되더라 하더라도 급격하게 뭐 실적을 올해 이렇게 많이 내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은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 정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향후의 어떤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면서 이제 눈치 보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형태는 이제 PBM에다가 이제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WAC 가격의 한 20% 정도 내외가 뭐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를 이제 유지하는 어떤 바이오시밀러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전략을 하는 거고요. 가격을 이제 많이 낮추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PBM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보험이라든지 중소형 이제 그 PBM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틈새 전략들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WAC 가격, 그러니까 이게 뭐 제약사가 이 홀세일에다가 넘겨주는 어떤 이제 고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어떤 가격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암젠의 암제비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격을 전략들을 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리지널 대비선 5% 각사마다 좀 다 틀리는데, 보통은 이제 한 30% 낮춰가는데, 이번에 휴미라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시장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치료 환자분들께서 급격하게 이제 치료 약물들을 쓰고 있는 부분을 전환을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쓰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5%, 베링거 인겔한 같은 경우도 5, 7%, 그러니까 거의 크게 이렇게 인하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전략들이고, 그 암젠의 암제비타라든지 산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출시되는 제품이 이제 노브랜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도 이제 투트랙 전략도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이제 전략은 이제 그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이 우월한 좀 할인율이 낮은 어떤 제품에 좀 집중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의약품 가격을 이제 높이는 대신에 이 PBM에 주는 리베이트 관련되는 비용을 이제 키우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PBM에 등재를 시켜야 일단 칸티티 관련되는 물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PBM 리베이트에 이제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펌 RX라든지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나 CBS 케어마크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높은데, 이 CBS 이제 케어마크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 외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이제 등재를 올해는 뭐 안 할 어떤 이제 형태고요. 이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관련되는 부분이 이 등재의 어떤 가능성이 지금 높고, 이 오픈 R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미라와 세계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등재를 했죠. 여기는 이제 뭐 저농도라든지 고농도 형태가 이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익스프레스 이제 스크립처에 이제 어떻게 이제 셀트리온이 등재를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RX가 베링거 인겔하고 산도스의 어떤 제품을 추가 이제 등재를 했죠. 암젠의 이제 암제비타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제약사들이 이제 이게 내년도 등재를 목표로, 이 등재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좀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 등재를 합니다만 이제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중요할 거고요. 삼성 쪽에서도 이제 코일S와 더불어서 할인율이 이제 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틈새 전략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보험사 말고 이 공공보험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중소형 이제 PBM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이 공보험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한 30% 되고 시장 규모 원체 크니까 이 뭐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이제 베테랑 어페어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등재 여부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휴미라의 어떤 에비브 전략을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낮다 하더라도 원체 이제 이 그 원가율 자체가 뭐 20% 30%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이 어떤 가격 전략에도 이제 일정 부분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전략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PBM 같은 경우에는 비싼 의약품이 이제 팔려야 이제 리베이트 비용이 높아지는 게 선호하지만, 많이 이제 또 처방이 되어야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채택이 되고 이제 선호의약품으로 이제 등재를 리스팅을 할 때 나름 이제 의사들이 처방하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환자가 이제 이게 사용하기 편리한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이 포뮬라리 이제 리스트에 또 정제를 티어 뭐 1이냐 2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쪽이나 뭐 산도주 같은 쪽에서 거기에 맞는 이제 고농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증을 완화한 뭐 이런 어떤 제형이라든지 상호교환성,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은 뭐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달에 나왔던 이제 삼성 쪽의 리포트를 좀 다시 보면, 이 PBM 등재를 한다고 해서 당장에 이제 처방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모든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비슷할 거고요. 이 장기적인 어떤 중장기 어떤 직판을 통해서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성과를 내느냐가 뭐 가장 중요한데, 이제 주가는 이제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먼저 반영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어떤 흐름에서 주가가 이제 하방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5일 이후에 내일부터 벌어지는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일정의 양봉을 낼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